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인이 회복 잘해서 리그에서 잘하자. 자신의 커리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던 음바페가 옳았다. 애들이 공격할 의지가 없어. 계속 볼이나 돌리고 윙쪽 빈 공간은 활용도 못하고 아무리 2명 빠졌다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웃긴 게 파리 가기 전에는 주전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정말 냉정하게 파리 미들진이 이 정도일 줄 몰랐지. 아니 프랑스 리그 챔피언이라는 팀이 공을 빙글빙글 돌리다가 막히면 골키퍼한테 백패스를 90분 내내 하고 있네. 파리 생제르맹과 인터밀란의 일본 투어 마지막 경기가 끝나고 팬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무척이나 답답하고 화가 난 경기였는데요. 그래도 그전보다는 나아졌나 했습니다. 첫 골 선제골 넣을 때까지는요. 웬일이지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풋볼픽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강인이 결장한 파리 생제르맹이 인터밀란에 역전패를 당하면서 무승으로 일본 투어를 마쳤습니다. PSG는 1일 일본 도쿄의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인터밀란과의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1대2로 졌습니다. 이로써 PSG는 일본에서 치른 프리시즌 3경기에서 1무 2패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PSG는 알나스르와 0대0으로 비기고 세레소 오사카에 2대3으로 패하하였습니다. 프리시즌 경기라 결과가 중요하진 않으나 경기 내용 면에서 납득할 만한 경기력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에 전문가 및 팬들의 실망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했던 인터밀란과의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경기력과 패턴 플레이 등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레퀴프는 파리 생제르맹의 일본 투어가 무승으로 끝났다. 가장 큰 문제점은 창의성 부재이다. 베라티, 음바페, 네이마르 등이 빠진 인터밀란전에서는 간헐적으로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계속해서 백패스를 남발하며 볼 돌리기에만 치중하였고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 못했다. 공격진에서 키패스 단 2회와 미드필더 3명이서는 키패스 단 1회만을 기록하였다. 점유율은 높았으나 유효 슈팅은 인터밀란과 비슷했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결국 빠른 역습과 유기적인 플레이로 인터밀란은 결과를 만들어내며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팀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줬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제 8월 13일 리그앙 개막을 앞두고 있으며 마지막 이강인의 한국 땅을 밟아 전북현대와의 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을 향한 현지 팬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이강인은 파리에서 메시보다 더 나은 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강인은 미래의 발롱도르다. 이강인은 마스터클래스이다. 괴물이다. 이강인은 공간에서 보인 기술력이 대단하다. 이강인의 볼터치는 정말 흥미롭고 대단하다 등으로 호평 일색이었습니다. 드리블 성공 횟수는 메시와 비니시우스가 1, 2등이나 드리블 성공률은 67%로 이강인이 유럽 7대 리그 다 통틀어서 1위입니다. 22세의 한국 선수가 이러한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고무적인 일인데요. 공격수가 아닌 중앙 미드필더 혹은 측면 미드필더에서 이러한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중원의 수적 우위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상대 수비진의 큰 혼란을 야기시키는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인 셈이었습니다. 실제 마요르카의 공격 대부분이 이강인을 통해 일어났으며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입니다. 마요르카가 아닌 다른 팀이었으면 공격 포인트가 더욱 높았을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더 놀라운 점은 이강인은 속도를 활용하여 드리블 돌파를 성공했던 것이 아닌 바디페인팅과 턴 동작, 팬텀 드리블 등으로 드리블에 성공했기 때문에 더욱 상대 수비를 무력화시키면서 아군에게 완벽한 찬스를 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피드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기량이 하락하게 되는 유형이 아닌 정말 공을 잘 안 뺏기는 드리블 스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 하나인 탈압박, 볼간수 1위인 것입니다. 이러니 클린스만 감독도 상대가 이강인을 막을 수 있는 방법 파울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마요르카에서의 동료였던 무리키는 이강인과 함께 뛰었던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었다고 말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며 리스펙한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의 현지 오만 유튜버는 마치 젊은 시절 메시의 드리블을 연상케 한다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이후 르 아브르와의 비공식 데뷔전 이후에는 현지 팬들이 직접 메시를 이야기하며 비교하였습니다.
레퀴프, 골닷컴 등 매체에서도 환상적인 플레이였다며 극찬하였고 가장 돋보이는 선수로 이강인을 꼽았습니다. 요즘에는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 아니라 이강인 주전 걱정이다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명문 구단에 입단해서 과연 주전으로 뛸 수 있을까 했는데 파리 생제르맹에서 창의적인 선수가 없고 이강인 선수처럼 볼 간수를 잘하고 드리블이 좋은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무조건 닭주전에다가 혹사를 걱정해야 할 판이라는 말이 대다수인 상황입니다. 또한 14세 연령에서 이강인을 지도한 경험이 있던 발렌시아 아카데미 인터내셔널 담당자 토니 나바로는 이강인은 11세에 들어왔지만 수준은 이미 13세에서 15세 수준이었다. 이강인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다른 레벨의 선수였다. 무조건 프로 선수가 될 제목이었으며 항상 또래들보다 더 높은 위치였다. 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전 발렌시아 유스 코치이자 현 바르셀로나 유소년 디렉터인 모촐리는 이강인이 다른 유소년 선수들과 입단 테스트를 받으러 왔을 때 엄청난 선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어린 시절부터 눈에 띈 이강인의 남다른 재능을 극찬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강인은 정교하게 볼을 다룰 줄 알며 손보다도 정확한 발을 지녔다. 이강인의 볼을 뺏는 일은 무척 어려운데 턴 동작이 훌륭하며 볼 간수 능력도 매우 탁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창조성도 지녔다. 그리고 무엇보다 5만여 명의 팬들이 모인 메스타야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맡은 일을 해낸다. 선택된 선수들만이 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라며 세계적인 선수가 될 자질을 지녔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이강인으로부터 전 맨시티의 다비드 실바와 비슷한 모습들을 봤다. 경기 스타일, 신체 조건 등이 그렇다. 그리고 진심으로 실바의 레벨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까지 해낸 일들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훈련과 경기에서 모든 것들을 흡수하고 배워야 한다며 꾸준히 노력한다면 실바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강인이 특히 경기에서 보이는 투쟁심이나 경기 전반을 풀어가는 방법이 눈에 띈다며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방송인 파비앙이 라디오스타에 나와 했던 말도 팬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파비앙은 파리 생제르맹 팬들이 좋아하는 게 뚜렷하게 있다며 팬들은 유니폼을 땀으로 적시는 선수, 팀을 위해 희생하는 선수, 예의 바른 선수, 팬서비스 잘하는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파비앙은 그런데 그게 바로 이강인 선수 아니냐? 완전 안성맞춤이지 않을까 싶다. 파리 생제르맹 공식 홈페이지도 이강인으로 도배가 됐고 한글도 많이 보이니까 너무 반갑다. 눈물이 날 것 같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 축구 팬들은 이강인이 UCL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장면을 벌써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에 이어 두 번째로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험을 한 한국인 선수가 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